당시 명동 성당 미사에서 3.1 구국선언이죠.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선생, 문익환 목사님, 함석헌 선생, 이해동 목사님, 함신부님, 문정현 신부 아니었죠. 여러분이 이제 각오하시고 한 거죠. 그때 긴급조치 구호가 시끄럽게 살아있을 때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목포를 치르시게 되는데 비화가 많죠. 요새는 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문안을 쓰시고 뭐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지키고 또 하여튼 3.1 구국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동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것도 언론에는 뭐 명동 사건이라고만 그냥 보도됐죠. 아마 3.1 민주국선 사건을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그 하나 전제적으로 얘기할 거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얽혀서 감옥을 간 아마 한국 역사 속에서 처음 일일 거예요. 에큐메니칼이. 예. 캐톨릭 신부님들하고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함께 공범이 돼가지고 감옥을 간 아마 처음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3.1 민주국선 사건의 전체 구속자가 11사람이고 불구속 7분까지 해서 그것이 전부 18분인데 그 중에 개신교 인사가 11사람이고 캐톨릭 관련 인사가 다섯이네. 여섯이야. 여섯. 저 김대중. 김대중.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구속된 사람 11사람 중에는 목사가 5, 신부님이 3분, 그리고 개신교의 목사도 신부도 아니지만은 평신도로 하지만은 신학 박사, 신학 교수인 안병무 박사가 있고 개신교의 장로가 하나 있고 이문영 박사가 있고 서남동 목사니까 목사가 5이. 목사는 서남동 목사님, 문익환, 문동환, 윤반웅 목사, 저 이렇게 5이고. 근데 이제 그 3.1 민주국선 사건의 산실은 사실은 갈릴리 교회가 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73년, 4년 이때 이제 많은 대학 교수들이 해직을 당하는데 특히 그때는 기독교 관련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해직이 됐어요. 많이 해직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 해직된 교수님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하에서의 고백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처음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갈릴리 교회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기득권자들의 그 도시고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시고 한 게 예수의 활동인데 그래서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그 갈릴리 교회가 사실은
명동에 지금은 그런 빌딩이 없어졌습니다만 대성 빌딩이라고 하는 흥사단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을 빌려가지고 정식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8월 첫째 주일인가 교회를 75년에 시작을 했는데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빌딩 측에서 샷다를 내려놓고 우리 못 빌려주겠습니다. 6개월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옛날에 명동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한일관이 있었습니다. 그 명동에 그 한일관에 가서 점심을 사서 먹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문동환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한빛교회에 있을 텐데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한빛교회에서 좀 교회당을 빌려다고 오후에 그래서 이제 결국 한빛교회로 들어와서 오후 2시 반에 우리는 11시에 한빛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오후 2시 반에 그 갈릴리 교회가 모였는데 그 갈릴리 교회에 설교를 하신 분이 6분입니다. 그 6분이 누구냐면은 문익환 목사 형제 문동환 그리고 서남동 목사님 안병무 박사 이문영 교수 이우정 선생 이 6분이 돌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3.1 민주국선 사건의 이 6분이 다 서명자입니다. 6분이 거기에 이제 서명자가 10사람인데 거기에 문익환 목사는 서명자가 아니에요. 문익환 목사는 당신이 준비했으면서 당신은 빠끼로 그렇게 한 거고 서명자가 이제 10사람인데 4사람 이게 서남동 문동환 안병무 이문영 이우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윤반웅 목사님이 서명을 하셨고 윤보선 정일영 아니에요. 이우정 그리고 김대중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데 그 문익환 목사가 자관 3.1 민주국선 사건은 거의 신들린 사람처럼 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셨는데 결국 그 발표하는 장소를 성위구현 사제단 미사 드리는 3.1절 기념 미사 드리는 해서 이 함신부님을 비롯한 그 정유전 사제단 아마 함신부님이 그때 대표적으로 아마 관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결국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이 사건에 얽혀서 이제 사건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문익환 목사님이 장준하하고의 관계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원래 장준하 선생과 문익환 목사님은 평양의 숭실중학교 동문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리고 한신에 와서 그리고 한신 동창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항상 76년 3.1절이 되자 75년 7월 17일 8월 17일 날 장준하 선생 그래요. 8월 17일 날 장준하 선생이 작고를 했는데 76년 3.1절인데 항상 그 사진을 이렇게 놓고 계셨어요. 이 양반이 당신 집에. 그게 이제 자기 혼자 보면서 야 준아 네가 살아 있으면은 이번 3.1절도 그냥 지내지 않을 텐데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진 속에서 장준하가 야 네가 하려마 이런 그 환청이라고 그럴까 환상이라고 그럴까 그걸 이제 계시 그걸 듣고는 그때부터 이제 양반이 신이 들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다 뛰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명서를 쓰고 서명자를 받고
캐톨릭과 접촉해가지고 거기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3.1 민주국수는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도 그렇고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민주화 투쟁사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그 사건이 됐죠. 저는 참 그 사건에 제가 그 최후 진술할 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묻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서명제도 아니고 문익환 목사 심부름하다가 결국 제가 선생님은 거기 서남동 문익환 이우정은 제가 신학교 때 제 스승들입니다. 모두 제 스승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양반들 그리고 갈릴리 교회가 아마 갈릴리 교회가 저기 저 한빛교회에서 모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관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별로지 못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슨 장소 빌려주신 사람 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저 별로 이렇게 그 투철하지 못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 최후 진술 때 그런 얘기를 나는 무도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 말씀을 좀 예, 그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3.1 사건이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또 하나 그 사건의 중요한 거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이렇게 역사 속에 그 남게 된 사건이고 큰 사건이고 또 하나 김대중 씨가 그 사건과 관련됐다고 하는 것이 김대중 씨가 소위 한국의 양심으로 공인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더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정치인을 넘어서서 하나의 양심수로 네? 정치인 이상으로 그렇죠. 예. 정치인 이상으로 단순한 정치인으로가 아니라 예. 한국의 양심의 예. 그 양심 세력에 예. 이렇게 그 캐톨릭 예, 말씀하십시오.